혐오 심판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하는 혐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혐오와 차별, 폭력이 만연한 온라인 속 유통 경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혐오 심판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1분마다 500시간이 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하루 추천 영상만 2억 개에 달하고요. 우리는 그중 재미있는 웹예능을 보고 웃고 즐기고 사건, 사고 영상을 보며 사회 이야기를 알고 교양 콘텐츠로 지식을 쌓고 시야를 넓힙니다. 유튜브가 좋은 영상을 소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거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유튜브에는 특정 인물, 집단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영상,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횡행합니다.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대형 유통경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콜라보를 수없이 많이 보고 전해 들었습니다. 민얼련은 여러 차례 코로나19를 빌미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성소수자, 지역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해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감염병 공포를 이용한 혐오 표현형 가짜뉴스가 범죄로 이어진 사건도 많았습니다. 민얼련이 한참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해 가장 많이 지적한 채널 중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이라고 혐오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거나 정부가 의료진 방호복줄 돈을 중국인 유학생에게 썼다, 소독용 알코올 부족은 중국 수출 탓 등 가짜뉴스로 중국인 혐오와 코로나19 공포를 극대화하는 데 일조한 가세연. 가세연의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는 한두 개가 아니죠. 가세연은 2018년 설립부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유튜브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을 사실인 양 호도하며 조롱과 모독을 일삼았고요. 올해 대선을 앞두고선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하며 미성년 자녀 이름과 유전자 검사 시험 성적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무위를 빚었습니다. 이주성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주장할 땐 전혀 관계없는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또 다른 기자의 취재 활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죠. 민얼련은 1월 20일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서 유튜브가 가세연과 같은 혐오 차별 채널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글 유튜브는 묵묵부답, 오히려 가세연이 민얼련을 두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세연의 유튜브 방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매년 발표하는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2020년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로 선정된 것은 유튜브입니다. 2021년에는 6위로 하락했지만 언론 매체라는 전제를 두고 질문했음에도 10위권 안에 유튜브가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시사인은 말합니다. 이처럼 유튜브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주관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46개국 평균 29%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보면요.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 유형별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은 가짜뉴스 전파입니다.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유튜버의 자질로 꼽기도 했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요. 한국 시민들은 유튜브에서 퍼지는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뉴스를 소비하는 유통 경로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혐오와 허위 정보를 양산하는 유튜브 문제는 반드시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안으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시합니다.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많이 알려진 네트워크 집행법은 엄연히 따지자면 가짜뉴스를 막는 법이라기보다는 혐오 표현 규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혐오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골자로 이미 형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표현물 처벌을 소셜미디어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실제 유튜브가 공개하고 있는 독일 네트워크법 처리 내용을 보면 삭제나 차단하지 않은 내역이 83.37%에 달한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최근 가짜뉴스 척결 대안으로 내놓은 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유튜브는 유해 콘텐츠를 뜻하는 노란 딱지에 대해서만 논의 대상으로 포함해 가장 많은 혐오와 가짜뉴스가 퍼지는 경로를 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할 때 혐오성 콘텐츠인지 정당한 비판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구별하는 나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불리는 정보를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아는 나의 힘.
어떻게 기를 수 있냐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의 후회와 양심선언, 경고 등 인터뷰로 채워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 출연한 플랫폼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팩트체크보다 쉽고 연대보다 혐오가 쉬운 온라인 세상. 우리가 행동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혐오 심판 시리즈는 오늘로 끝나지만 미널려는 앞으로도 온라인 속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